조선 남녀 상렬치사. 음란한 어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가 장 100대를 맞은 자을미. 성종 14년인 1483년 9월 22일 실록에서는 곤혹스런 일 때문에 왕과 대신들이 고민에 빠진 일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종자을미가 어미와 간통한 안말손의 머리털을 자른 것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다. 형주에서 아뢰기를, 해민서의 종로 자을미는 그 어미 강덕이 안말손과 간통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 안말손의 머리털을 잘랐으나 처음부터 어미를 해칠 마음은 없었는데 극형으로 논한 것은 정실과 법에 온당치 못하니 성상의 재결을 받고자 합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와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자을미라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 강덕과 이웃사내 안말손이 자꾸 간통을 하자 분격한 나머지 어미의 머리카락을 자른 일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대궐에서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조의 보고에 의하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기관 해민서의 자을미는 그 어미가 다른 사내와 간통한 것을 보고 분하게 마음먹고 어미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왕은 어미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도 죄이고 아무 남자하고 간통을 하는 어미의 죄도 죄인지라 처벌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해민서에서 일하는 자을미의 어미는 일찍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키우고 살았는데 어미의 인물이 출중하여 군침을 흘리는 사내들이 많았습니다. 어미 강석은 치근 때는 사내들을 딱 부러지게 밀치지도 못하는 처지라 마을에서는 강석을 안아보지 않은 사내는 사내도 아니라는 말이 돌아 아낙네들이 강석의 집에 몰려들어 동네를 떠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어미의 부정한 행동을 평소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딸 자을미는 어느 날 해민서에서 이를 보고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 강씨가 마을 사내 안말손과 한참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치민 자을미는 눈에 들어온 가위를 들고 어미의 머리채를 잡고 싹둑 잘라버렸는데 어미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관가에 이 사실을 고함으로써 사건이 바깥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어미가 음행을 저질렀으니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쪽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미의 더러운 행실을 보았어도 숨기고 조용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로 머리카락을 잘라 욕을 보인 것은 도리가 아니며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살인 미수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의 각각 내세운 주장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영의정 겸 섭정승 등을 지낸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 언어학자, 유학자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 훈민정음에 반대한 집현전 학사의 한 사람인 정창손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어미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것을 그 아들 자을미가 그 간부를 잡아서 머리털을 자르고 또 따라서 이웃에 외쳤으니 그 행동은 부모가 범한 것을 고한 것과 같으나 그 정실을 캐어보면 다만 안말손이 그 어미를 간음하고 그 아비를 속인 것을 미워하여 분하고 분한 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어미가 마침내 음행으로 죄를 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 정실이 용서할 만합니다. 부모의 죄를 고한 죄로서 죄를 준다면 진실로 온당치 못하니 사형을 면제하고 장 100대만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의정 시몬의 아들로 소원왕후의 남동생 세종의 처남이며 문종 세조에게는 외숙부가 되는 심회의 의견입니다. 이는 진실로 사죄에 관한 것인데 안말손의 간통한 여부를 핵실하지 아니하고 논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청컨대 자세히 사실을 조사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이자 외척이며 훈구공신으로 동부승지와 도승지를 지냈고 무우사화를 주도해 정적을 숙청했으나 윤씨 폐위 사건에 연루되어 진도로 유배되었다. 사사된 윤필상의 의견입니다. 자을미가 범한 바는 그 정실을 캐어보면 진실로 어미를 해칠 마음은 없었고 다만 분이 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머리털을 자른 것은 죄줄 만하나 부모의 허물을 고한 율로 논하는 것은 진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동부승지, 우승지, 좌승지, 도승지, 이조참판, 형조판서, 이조판서, 우참찬, 우찬성,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이 되었고 사도순찰사를 거쳐 좌의정이 된 홍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을미가 어미의 실행을 분하게 여겨서 간부를 잡아 머리털을 잘랐으나 관에 고하지는 않았는데 어찌 부모를 고발한 율에 비겨서 의논하겠습니까? 어미의 악행을 드러낸 것은 있으나 생부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려서 판단한다면 자을미의 일은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어미에게는 죄를 얻었을지라도 아비로 본다면 죄가 없는 아들이니 비록 내버려 두어도 가합니다. 세종대왕의 처조카이자 시몬의 외손자로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의 직계 조상이며 연산 군조의 의정부영 이정을 지낸 노사신의 의견입니다. 자을미는 비록 어미의 더러운 행실을 보았을지라도 마땅히 숨기고 서서히 바로잡는 것이 가한데 어미의 악행을 드러내어 온 마을에 외쳐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였으니 죄가 매우 커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말손이 그 어미와 간통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 머리털을 잘라 분기를 푼 것뿐이고 처음에 어미를 해칠 뜻이 없었으니 부모를 고발한 율로 단정해 논하는 것은 과중한 듯합니다. 다만 그 어미가 가늠한 일이 없는데도 자을미가 거짓으로 지적하여 이처럼 드러냈다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안 안에 안말손이 강덕과 더불어 간통한 일에 대해서 복초를 받지 않았으니 추고가 미진한 듯합니다. 다시 추고한 뒤에 논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종의 장인이며 중종의 외할아버지로 세조반정에 참여한 공로로 좌익원종 공신에 책록되었는데 딸이 성종의 계비가 되면서 고속승진의 우의정을 거쳐 영돌령 부사를 지낸 윤호의 의견은 간단했습니다.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실록에 계달한 바에 의해 시행하자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계달이란 조선시대에 신하가 근로 임금에게 아뢰던 일로 한마디로 형조해서 처음 보고된 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종 때 급제의 사헌부 대사헌, 의정부 좌찬성 등을 역임한 후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의 6 임금을 섬겼으며 동문선과 필원잡기 등을 남긴 서거정의 의견입니다. 자을미의 어미에 대한 무례한 죄는 율에 반드시 정문이 있을 것이니 먼저 그 죄를 정하고 죄가 극형에 이르면 의혹으로 취지하여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것은 스스로 참작하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만 증인의 공서만 가지고 법에 의해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과하지 아니하며 갑자기 말하기를 극형으로 논하면 정과 법에 온당치 못하다. 고하여 취지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듯합니다. 형조로 하여금 다시 자을미의 죄를 과하여 아뢰게 한 뒤에 정법을 논하여 성상께서 제결에 시행하소서. 신숙주 등과 여진족을 정벌하는 데 종사관으로 참여했고 함길 도병마도 절제사로 여진족을 수차례 무찔렀고 이 시해의 난을 평정해 적개공신 1등에 책록된 허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을미는 그 어미의 실행을 보았으면 서서히 알아듣게 말하여 행실을 고치게 하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분을 내어 간부의 머리털을 자르고 어미의 악행을 드러내어 이웃에 밝게 알리는 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히 관가에 고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자손이 부모를 고발한 율로 처단하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한학의 조카이자 인수 대비의 사촌 오빠로 영의정으로 재직 중 연산군의 정치를 폭정으로 가나다가 부관 참시되고 일가족은 몰살당했으며 서자들도 처형당한 한치례의 의견입니다. 자을미는 어미의 추행을 드러내어 이웃에 널리 알리었으니 진실로 죄가 있으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래 어미를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고 안말손의 소행을 미워하고 그 아비가 속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안말손의 머리털을 자른 것뿐입니다. 부모를 고발한 율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니 특별히 사형을 면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석 김국광의 동생으로 중종 때의 훈신 김극핍의 아버지이자 김명인의 할아버지이며 성종의 즉위를 지지한 공로로 우참찬, 좌참찬, 세자 우빈객, 좌빈객을 지낸 김경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자가 서로 숨기는 것은 천리와 인정으로 지극한 것인데 지금 자을미는 어미와 간통한 사람의 머리털을 자르고 이웃에 전하여 알리었으니 법에 의하여 의논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실정을 헤아리면 어미를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고 다만 안말손이 아비를 속이고 더러운 짓을 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랬던 것입니다. 부모를 고발한 율로 논단하는 것은 진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왕은 사헌부에 명해 자을미를 장 100대를 치게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왕의 판단은 우선 어미의 실행을 보고 부끄러워 숨기고 감추는 것이 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종자을미가 어미와 간통한 안말손의 머리털을 자른 것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다. 또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승지들이 의논하여 아르기를 지금 자을미의 일을 보니 그 어미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말손이 그 아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 그 어미를 간통한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사제로 논단하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다만 장 100대만 치게 하였다. 자을미 사건도 사건이지만 당시 한가닥을 한다는 인물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참할 일들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조선 남녀 상렬 지사는 음란한 어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가 장 100대를 맞은 자을미였습니다.